저도 한 30년 넘게 이제 경찰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일 좀 힘들었던 사건, 처참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랬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5년 9월 24일 새벽 6시도 안 된 아주 이른 시각이었어요. 긴급한 무전이 왔어요. 내부의 시신 발견, 살인사건, 형사들 지원 바람.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나가면서 무전을 청취했을 때 살인사건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좀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대문을 열면 작은 통로가 나와요. 그 통로를 따라가면 계단이 나오는데 붉은 피가 곳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 피를 따라 계단을 반층 올라가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고 핏자국이 집 안으로 이어져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참혹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온 집안이 피범벅이었어요. 그 혈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던 상황이고요. 벽에도 그렇고 바닥에도 그렇고 피가 많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좀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화면만 봐도 뭐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현관 입구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계셨고요. 피를 좀 많이 흘리셨었고 거실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피가 흥건해요. 등이며 배, 팔, 얼굴까지 뭐 거의 온몸을 흉기에 찔렸답니다. 칼 자국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 형사의 시선이 이번엔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남자가 하나 벽에 기댄 채 숨져 있어요. 역시나 흉기에 찔렸습니다. 남자 그 시체는 벽에 그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집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 거겠죠? 외부 사람인 거죠? 특이한 건요, 여자한테 유독 공격이 집중돼 있어요. 남자는 찔린 상처가 3군데고 여자는 무려 20번 가까이 찔렸답니다. 그보다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살해된 남자와 여자의 신원인데요. 여자는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였고요. 남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상상되는 게 있는데 네, 저도 상상되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예. 정 형사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참혹한 현장은 원한이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 형사들끼리 얘기하기로는요. 강력 사건은 대부분 치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자, 내막을 알려면 이들이 무슨 관계냐부터 파헤쳐 봐야겠죠? 아까 이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 양석주 씨입니다.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은 죽고 1사람은 부상을 입고 집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 형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양석주 씨는 집 앞 골목에 쪼그려 앉아 있었대요. 얼굴에 잔뜩 피를 흘린 채로요. 정 형사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건 금방 해결되겠구나. 양석주 씨는 현장에 있었고 안에는 시체가 2명이 있었던 상황이라 도망간 범인은 없었어요. 뭐 보통 이런 사건은 범인들 다 도망치잖아요. 그에 비해 이 사건은 너무 쉬운 거죠. 그날 집안에 3명뿐이었고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산 자에게 물어봐야겠죠. 이미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 물을 수가 없고 그 집안에 있다 나왔던 그 양모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정 형사가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대뜸 이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거 묻지마 살인이야. 묻지마 살인이라고. 첫 마디가 묻지마 살인.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보통 묻지마 살인은 길거리나 그런 데서 집안에서 묻지마 살인을 당했다는, 당연히 그렇지. 바로 나오자마자 결론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으면. 근데 묻지마 살인하고 형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집에서 나온 직후부터 구경 나온 사람들한테 계속 그랬대요. 이거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래서 정 형사가 물었어요. 왜 묻지마 살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다 깨보니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여자친구를 칼로 찌르고 있었고 자기도 공격하길래 몸싸움을 했다. 그러다 자기가 칼을 뺏어서 그 남자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그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집에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찔렀다. 이게 가능한가요? 디딤터가 바로 앞에 딱 보이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저희 촬영팀이랑 같이 왔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요? 네. 저는 그냥 양석주인데요. 무슨 자기소개식. 혼자 살아남은 이 남자가 과연 살인자일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 살에서 35살까지니까 몇 년의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네. 2006년인가? 그쯤 됐겠네. 9년? 횟수로 9년 차. 살해된 여자분과 양석주 씨는 10년 가까이 연인으로 지내다 2달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찰림은 이미 합쳐서 함께 살고 있었고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맞춥니다. 저녁엔 영화도 한 편 같이 보고 그날 영화를 아마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자친구랑 같이 봤고 애가 끝까지 다 보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오빠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라는 말을 했고 뭔 소리냐고 하니까 오빠는 나 없어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근데 나는 오빠 없으면 잘 못 살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고 이제 너 들어가 자라. 이제 출근 시간도 있으니까. 여자친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이제 작은 방에서 이부자리 제대로 켜고 이불에 누웠죠. 여자친구는 안방에서 양석주 씨는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가수면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악악악 비명소리 듣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바퀴벌레 지나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랐으니까 다독이기라도 하자. 누워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열고 앞에 장면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마이너스 11.5 디옵터고요. 그러니까 형상만 희끄무레하게 보여요. 근데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다 깨보니 웬 남자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내리찍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아, 저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자, 일단은 양석주 씨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 다음 기억나는 거는 이런 조명 밑에서 은색 물체가 저를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바로 자기한테 날아드는 칼날이 보였대요. 남자가 석주 씨한테 다가왔던 거죠. 칼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렸고요, 머리를. 진짜 한 2cm, 3cm 차이로 피했어요. 두 번째 칼질은 이제 왼쪽 이 엄지손가락이 잘렸고 뒷걸음질을 제가 쳤어요. 얘도 근데 찌르면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은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내가 안 죽으려면 일단 저 칼은 뺏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칼날한테 베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뺏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집어 넣었거든요. 칼 쥔 손을. 아, 저는 그때 이제 손 아작 날 줄 알았어요. 어이없게도 무슨 어린아이들한테서 무슨 사탕 뺐듯이 너무 쉽게 그냥 스르륵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어떻게 칼을 쉽게 빼앗겼을까요? 이 군인이 찌르는 칼을 그게 그렇게 쉽진 않지 않을까. 글쎄, 이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왜 이렇게 칼을 쉽게 빼뒀나. 그러니까 이 칼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피 범벅이 되다 보니까 피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뺏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내가 그러면 칼을 뺏겼잖아요. 예? 바로 위에서 저를 덮치더라고. 각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등 쪽, 옆구리 쪽. 등 쪽, 옆구리 쪽. 찔렀는데 얘가 여기를 잡았던 손을 다시 공격을 못하게 여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글로 읽는 것 같아요. 책에 무슨 추리소설 보는 것 같고. 에? 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석주 씨는. 소설가시래요. 웹소설을 쓰는 주로 판타지 소설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설인가? 화장실 앞에 그 욕실 매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발자국이 하나 있었는데 발가락이 나와 있는 발자국이었어요. 맨발 남자 거예요. 그 장상병은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양석주 씨 발자국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방향이 화장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버려진 범행 도구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양석주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흉기를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칼에 여기가 베인 이마 상처가 계속 피가 눈을 가려요, 오른쪽 눈.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을 가서 세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손에 칼을 쥐고 있네, 아직도 내가. 그래서 화장실에, 욕실에 딱 던졌어요. 또 이제 저희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흉기가 어디서 출처가 중요하거든요. 범인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는지, 현장에 있는 걸 사용했는지는 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정 형사가 이 칼에 대해 물었어요. 양석주 씨, 이 칼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놈이 들고 왔겠죠. 이 칼 당신 집에 있던 겁니다. 정말 몰라요?
아 글쎄 나는 본 적 없는 칼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양석주 씨가 자기 칼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자기네 집에 있던 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칼에 대해서 또 많이 확인을 해봤고요. 결국은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결혼 선물식으로 해서 사준 세트로 된 칼이었던 걸로 확인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칼 모르나? 학주 씨도 몰라요, 집에 있는 칼? 아니요 저는 알죠. 내 집 칼은 알죠, 보통. 더구나 양석주 씨는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모르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근데 모른다고 해도 사실 끄덕여지긴 하는데 여러분은 집에 있는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일단 여기까지가 유일한 목격자 양석주 씨의 증언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휴가 나온 군인이 왜 그 새벽 시간에 그 집에 있었느냐 하는 거겠죠. 휴가 나온 군인과 예비 부부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사건 당일 휴가 나온 군인이 양석주 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게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저는 좀 신나 보이기까지 했어요. 걸음이? 글쎄 모르는 집에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정 형사도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장상병이 군대에 있을 때 주변 동료들한테 뭐 아는 누나가 있다고 그랬다나 또 그게 그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있어가지고 연결고리 찾으려고 많이 그 확인하고 했던 것 같아요. 휴가 나온 이 군인이요. 같은 부대원들한테 아는 누나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 아는 누나가 혹시 살해된 예비 신문은 아닐까요? 실제로 사건 무렵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학주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군인 여친에게 버림받아 보복. 가정집 침입 상병 숨진 여성과 사귀었다. 주장 제기. 군 관계자는 장상병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과 교제 중 헤어져 최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아까 말했던 어떤 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정 형사가 군인과 예비 신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협조해서 병영 일지, 상담 일지, 평소 성향, 뭐 언제 외출 나갔고 외박 나갔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아마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만나보고 했었을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같은 부대원들, 가족, 친구, 심지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알만한 사람을 다 만났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거고 뭐 이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혹시라도 그 여성 동거인 박 씨하고 장상병이 알 수도 있어요. 양석주 씨는 모른다 하지만 씨가 예전에 잠깐이라도 알았던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양석주 씨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없어요. 뭐 학연이고 지연이고 혈연이고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어요. 세 사람 휴대폰도 다 뒤져봤는데 통화건 문자건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컴퓨터도 다 수거해서 삭제된 내역까지 다 살펴봤는데 서로 연락 한 통 나눈 게 없었답니다. 세 사람의 핸드폰 포렌식해서 통화 내역 같은 거 전부 확인했었고요. 세 사람이 사용하던 컴퓨터 전부 가져와가지고 포렌식해서 뭐
그 접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더 큰 의문이 생기죠. 휴가 나온 군인이 왜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갔느냐? 그것도 그 새벽 시간에.